한동훈 대표도 이런 보수의 가치를 재건해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통 보수의 역할을 하는데 저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나 우리 당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려 나서는 사람은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 탄핵은 해야만 한다라는 용기 있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만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이 분열되고 또 보수가 이렇게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이 누구이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기지개를 켤 시간은 아니다. 자칫 한동훈 대표가 나왔다가는 오히려 우리들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권 등판 또는 복귀 이게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주변 통해서 나왔는데 본인이 직접 의견을 어떤 생각을 밝혔어요. 예고를 했거든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제입니다. 어제 주말인데 딱 올려요. 기존에는 다른 분들이 찍었던 사진으로만 아주 그냥 감질나게 간접적으로만 소개했는데 어제는 본인이 딱 올려요.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 경청을 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경청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 쓰고 있거든요.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이겁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 쓰고 있다 그랬어요? 책 얘기 좀 더 볼까요? 이 내용 보시면요.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책 내용이 이래요. 12.3 계엄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는 책. 그리고 탄핵과 관련된 건데 탄핵 찬성을 본인이 얘기했던 배경. 이런 거를 담은 책이라고 그래요. 책 제목은요.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합니다. 책 제목이 벌써 나왔네요. 그리고 26일. 책 나오는 날짜도 잡혔어요. 26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요. 이겁니다. 자, 2분 나오셨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송영훈 전 대변인. 송영훈 전 대변인은 또 한동훈 전 대표 쪽 의견을 좀 많이 듣고 계시니까 언제 등판하는 겁니까? 지금 책 제목과 날짜까지 나왔어요. 지금 언제 등판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본 그 출간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26일 출간이라면 저 정도로 임박했을 때는 뭔가 더 가시적인 액션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열흘도 안 넘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 일정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6일 저 출간 일정이 과연 100% 정확한가 이건 아직 확신 못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쓰고 있습니다. 라고만 올렸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본격적으로 견제가 시작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견제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책을 낸다고 페이스북 포스팅 하나 올렸는데 뭐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은 뭐 보수의 뒤를 운운하는 그런 좀 상당히 강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은 이제 야구에 비유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불펜에서 마무리 투수가 몸을 푸는데 공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불펜에서 아직 이제 스트레칭 정도 하는 모습이 잠깐 중계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런데 홈팀 관중들은 이제 환호를 하고 또 원정팀 선수들은 상당히 동요하는 그런 것이 연상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존재감이 있는 선수가 불펜에서 몸을 풀 때 반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송영훈 전 잠깐만요. 지금 요 상황에서 오늘 나경원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질문을 받아요. 근데 어떤 반응인지 영상이 좀 들어왔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5일 SNS에 등판할 것 같은 그런 글을 올렸는데 저는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전 대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약간 한숨을 한 번 쉬고 한동훈 시간 아닌데요라고 반응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저는 저런 모습이요. 나경원 의원 본인께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한숨을 쉬고 그 표정에서 순간 감정이 드러나면
사실 그게 유권자들에게 보기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한숨과 표정은 약간 불편하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정치와 국사는 사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자숙해라, 뭐 성찰해라, 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대체로 그 정치 행위 자체에 대해서 명분으로 논파가 불가능할 때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뭐 더 성장해야 된다, 더 보고 들어야 된다, 경험을 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의 어떤 컨텐츠 자체를 얘기해야지 자꾸 어떤 다른 상황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주관적인 감정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나경원 의원 본인께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한숨부터 쉬군요. 그러니까 왜 본인한테 한동훈 전 대표 질문을 하느냐라는 반응일까요?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를 생각하면서 한숨을 내신 걸까요? 아주 저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 분명히 좀 갈리거든요. 앞서서 나경원 의원의 모습도 봤지만요. 두 명의 목소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계엄 해제를 오히려 이끌어낸 게 뭐 한동훈 대표고 그 덕분에 우리 당이 계엄 옹호당이라는 이미지에서는 또 벗어날 수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를 너무 보수 몰락의 장본인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건 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표결에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뭐 저랑 똑같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동학 전 최고위원. 뭐 이게 경쟁 정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 약간의 이제 주류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보는 걸까요? 특히 이 탄핵 정국의 이후에 그 계엄 사태 이후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 입장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지금 당의 흐름이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예. 비대위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근본적으로는 구급파들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했을 때 빨리 턴을 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예. 사실은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반율이라고 하는데 반대에는 이유가 있다.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책을 내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책 내용에 지금 계엄에 있었던 이야기, 본인이 뭐 탄핵을 찬성한 이유, 예, 오늘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비판했던 뭐 이런 걸 적었다 그러죠. 지금 국민의힘 주류들이 불편할 만한 이야기들이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늘 나와서 하는 얘기는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 책을 국민의 눈높이를 딱 기준으로 보고 내용을 구성하지 않았을까 싶고 다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국가적 비전이나 이런 걸 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여기 보면은 AI 시대의 국가 전략, 보수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도 좀 담겼다고 알려지고 아마 있네요. 깊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보수를 정확하게 재정립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역할이라 보는데 실제 거기까지 실려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광훈류의 이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뭐 대한애국당 그다음에 그 자유통일당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국민의힘과 다른 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굉장히 지금 친해져서 사실은 국힘의 주류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나온다.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다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어떤 선을 딱 정했다면 과거에 대통령 앞에서 보여줬던 90도 폴더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 후퇴하는 모습을 이번에는 좀 안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그 책에 담긴 어떤 미래 비전이 깊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모습을 보면 국가 비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지적하신 건데 그런 부분이 깊지 않을 겁니다라고 단언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책을 안 봤는데 내용을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의 내용이 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책이 파급력이 있을 수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주당에 위협적이고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민주당에서 좀 생각됩니다. 신경 쓰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걸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보여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요.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복귀를 하고 난 뒤에 과연 당내 지지세를 얼마나 볼까? 이것도 관심사예요.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됩니까? 그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가 불과 약 7개월 전입니다. 그렇게 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으로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고 물론 그 이후에 정치 상황이 변동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만은 당심과 민심을 아울러서 63%라고 하는 막대한 지지를 얻었던 그 세는 한꺼번에 어디로 허공의 구름처럼 흩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일정한 변곡점이 있었다고는 해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뭐 반감되거나 3분의 1이 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정도의 세죠. 그리고 7.23 전당대회 당시에도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친윤이라고 일컬어지는 당내 주류가 주로 지원했던 후보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 원희룡 후보를 상당 부분 지원을 했었죠. 예. 그랬는데 63대 18이라고 하는 스코어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현재 이제 당내 국회의원 중에 그러니까 원내에서 어느 정도의 숫자가 한동훈 전 대표와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대중 앞에 등장했을 때 예. 그때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들을 국민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 왜냐하면 본인이 글을 통해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책 얘기까지 꺼내놨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에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 장관을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쓰자면 저격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얼마 전에 김문수 장관이 김구, 독립운동가 김구의 국적 관련 얘기를 했어요. 일제 때 김구 국적 중국이란 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걸 딱 겨냥을 합니다. 김구 선생 국적 중국이라고요. 기상천외한 답변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약간 김문수 장관의 역사관을 약간 지적하는 이런 취지의 비판해요. 기상천외한 답변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이게 단순하게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않아요. 이 상황을. 홍준표 시장의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적과 비판.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상식에 맞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김문수 장관이.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 역사 의식에도 반하고 김문수 장관의 이야기가 맞으려면 김구 선생님이 테러리스트란 얘기고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뭔가 이 반국가 세력,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본 내부에서도 아주 극우적 시각입니다. 예. 그 시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지점에서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 요걸 하나 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의미는 김문수 장관이 꾸준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로. 조기 대선을 가정한 여권 내 지지율을 보면 김문수 장관 요즘에 계속 1등으로 나오죠.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듯한 약간의 초조함이 좀 발현된 것이 아닌가. 홍 시장의 초조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홍 시장은 뭔가 예. 올라가는 틀도 잘 보이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겁니다. 오늘 네. 나온 거예요. 또 이렇게 네. 나왔어요, 지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본인의 존재감이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굉장히 싫어하는 한동훈 전 대표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 이 분할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초조함이 좀 발로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홍준표 시장이 앞으로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지층에서건 국민층에서건.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서 오히려 앞으로는 색깔이 분명한 김문수 장관이나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국민 소구력과 당원 소구력을 얻어서 무언가 이 경선판이 좀 더 박진감 넘치지 않을까. 그 자리엔 홍준표 시장은 좀 끼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홍 시장과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과 김문수 장관의 약간 지지층이 겹친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일부 겹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은 겹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세는 옅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방증하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앞서도 책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홍준표 시장도 올해 1월 하순에 책을 냈어요.
아, 다들, 그러네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냈는지도 모르게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지금 그 집권 여당에서 물론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차기 대선 후보 지위를 다툴 정도의 위상에 있는 정치인이라면 예. 책을 냈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지금 1월 24일인가 책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계속 그 책에 관한 얘기가 뜨거워야 됩니다. 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지층이 겹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걸 홍준표 시장이 의식하면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적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의 그동안의 정치를 해온 스타일을 보면 예. 본인보다 약한 상대를 잘 공격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공격하지 않죠. 근래 공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보다 강한 상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파이팅을 해서 동렬로 놓으려는 그런 유형의 정치를 해오셨죠. 그것이 작년 4월부터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굉장히 그 꾸준한 공격을 해온 것들이고 예. 이번에 이제 그 김문수 장관과의 일종의 논쟁 내지는 설전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현재의 여론조사 추이 때문에 어떤 그 타겟이 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예.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는 효용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두 분이 그 부분 좀 비슷하시네요 지금요. 저는 효용성. 예. 홍준표 시장이 일단 첫 발부터 좀 삐끗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선 준비를 한다고 동네방네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그것의 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는 것 이게 전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탄핵은 온당하지 않다. 계엄령도 뭐 마치 이제 그것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복귀 얘기를 꺼내놓잖아요. 자기였다면 말렸을 건데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가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취하면서 지지층들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견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탄핵을 마치 찬성하는 듯한 그리고 그 전제 위에서 자기가 대선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이 지지층에게 갔기 때문에 뒤이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으면 잘했으면 좋겠다. 돌아와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지만 이미 늦었다. 그래서 첫발 자체가 삐끗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첫째 1등하는 주자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 대선 주자급 정치인을 꼽히시는 분들의 움직임을 좀 소개해드렸고요.